그 집에는 자그마한 뜰이 있었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보다도 무언가 심고 가꿀 수 있는 몇 평의 땅이 생겼다는 기쁨이 내게는 더 컸다. 그곳엔 이미 목련, 라일락, 감나무, 대추나무, 장미 등이 한두 그루씩 심어져 있었다. 그 나무들이 서로 썩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그늘을 만들며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 나무들은 이제 내 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돌아보았다.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감나무 아래에는 거름을 넉넉하게 넣어주고 웃자란 라일락 가지들은 전지를 해주고 장미는 베란다 쪽으로 넝쿨을 올려주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쥐똥나무 울타리를 가지런하게 잘라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반 넘게 말라버린 목련나무는 남은 부분을 살려내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겨울을 보내고 난 어느 날 마른 가지 위로 단 한 송이의 목련이 피어났을 때 내게는 그 한 송이가 다른 뜰의 수백 송이 꽃보다 더 눈물겹게 아름다웠다. 나무에 쏟은 내 정성도 적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 나무들이 내게 준 위안과 기쁨은 그보다 훨씬 컸다. 그 그늘 아래서 풀을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있노라면 시름도 불안도 그렇게 뜰 밖으로 던져지곤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디론가 자꾸만 달아나려는 내 마음을 그 뿌리들 속에 붙잡아 매려는 안간힘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그토록 나무 몇 그루에 애착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겠는가. 몇 송이의 꽃과 몇 줌의 열매, 그리고 향기와 그늘을 내어주던 그 나무들이 내게는 하나의 피난처처럼 느껴지던 무렵이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나에게 그런 그늘과 향기를 준 사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여기에 처음 심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장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을 떠올렸다. 프로방스 지방의 황무지에 하루도 쉬지 않고 떡갈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 아내와 아들을 잃은 그가 참담한 고독 속에서 뿌려낸 씨앗은 황무지를 풍요로운 숲과 마을로 변화시켜 놓았다. 자신이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버텨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나무 심는 일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장 자기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 훗날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나무를 가꾸는 동안의 수고로움 역시 그 아름다움이 굳이 자기의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나무보다 아름다워지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나무를 가꾸었던 것 같다. 마음에 잔뜩 품고 있는 도끼를 중화시키고 내 병을 대신 앓게 하려고 그 푸른 것들에 머물렀던 것만 같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처음 그 나무들을 심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내 집착의 뿌리를 서서히 더듬기 시작했다. 그런데 뜰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버리기도 전에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말았다. 1년 남짓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닥친 빚 때문에 집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포기가 안 되는 것은 집보다도 그동안 정들여 키운 나무들이었다. 그 봄날 내 주머니에는 3만 원이 남아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나는 나가서 2만 5천 원 하는 살구나무 한 그루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2만 5천 원짜리 희망 한 그루를 내 뜰에 옮겨 심고 싶었으리라. 그 살구나무 한 그루를 땅에 꽂음으로써 스스로를 버텨내고 싶었으리라. 나는 그제서야 엘제아르 부피에를 이해할 것 같았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엘제아르 부피에로 하여금 나무를 심게 한 것은 어떤 거창한 목표나 선견지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과 고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간절히 믿고 싶었다. 엘제아르 부피에가 심은 떡갈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살구나무 한 그루가 잘 커나가기를. 살구나무 묘목에는 벌써 흰 꽃망울들이 자잘하게 맺혀 있었다.
그러나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렸는지 꽃망울들은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땅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우리 식구는 결국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 집을 떠나게 되었고 살구나무는 거기 남게 되었다. 이삿짐을 싣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살구나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도 모르게 눈에 그렁그렁 고이던 눈물, 돌아올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자랐는지 만져볼 거라고 중얼거리며 돌아서던 내 뒷모습을 그 나무는 보고 있었을까. 그 후로 마치 식구 하나를 남겨두고 온 것처럼 이따금 그 나무의 안부가 궁금해지곤 한다. 처음엔 과일 가게에서 노란 살구나무를 보고도 마음이 울컥해서 한참을 그 앞에서 머뭇거린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그 뜰에서 멀어질수록 살구나무 생각이 그리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지금쯤 꽃이 피었겠지. 올해는 그래도 열매를 꽤 달지 않았을까. 꼭 내 뜰에서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잘 뿌리 내려 꽃과 열매를 전해주기를.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고 서늘하게 만들어주기를. 그래야 너와 더불어 샀던 25,000원짜리 내 희망도 꿋꿋하게 살아있을 테니까. 조그마한 뜰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모든 땅이 내가 씨 뿌리고 일구어야 할 터전임을 알게 되었다. 그토록 편애하던 나무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는 더 많은 나무들을 얻게 되었다. 이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이 내 나무인 것 같다. 아니 죽어있는 나무들조차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산 나무와 죽은 나무의 향기, 그것은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기면서 동시에 나무를 심고 만지는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향기이기도 하다. 내가 떠나온 집, 내가 잃어버린 나무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남아 햇빛을 향해 몸을 기울일 것이기에.